씨하. 최근 들어 전기차 많이들 보이고 있죠. 2022년은 더더욱 많은 전기차가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올 예정인데요. 어떤 차들이 나올지 궁금하시죠? 그럼 함께 보시죠. See it now. 현재 나오는 전기차 중에서도 가장 핫한 차종은 바로 전기 트럭입니다. 포드 F150 라이트닝이 바로 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전기 트럭은 4만 달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가격은 저렴한데 성능도 좋고 당연히 인기도 많아서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주행거리는 참고로 480km 정도 됩니다. 기다리다가 지칠 것 같으면 쉐보레 전기 실버라도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주행거리는 640km 정도 되고요. 슈퍼 크루즈 반자율 주행은 물론 울티파이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연결해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픽업하면 유명한 게 램이라는 브랜드인데 2024년까지 나오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잠시 제껴둘게요. 로드스타운 모터스의 엔듀런스도 한때 유망주였는데 자금 이슈로 흔들거리고 있으니 이것도 패스하고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양산 시기가 2023년 1분기로 변경됐습니다. 아쉽죠? 자, 트럭은 여기까지만 보고 SUV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원래 하이브리드카 하면 토요타가 가장 많이 떠올랐는데 막상 토요타에선 전기차가 생각나진 않았죠. 그런데 이제 BG4X라는 제품을 처음 선보일 예정입니다. 차량 후면을 보면 초기 BMW X3가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이 차량이 토요타의 첫 전기차 라인이 될 예정입니다. 전륜 구동 기준으로 약 250마일 정도 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BG4X는 토요타가 그 파트너사 중 하나인 수바루와 공동 개발한 전기 SUV입니다. 따라서 수바루 솔테라라는 이름으로도 달릴 예정이고요. 향후 고급 모델인 렉서스 버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닛산도 아리아라는 차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리아는 사륜구동 모드로 달릴 경우 265마일, 약 426km까지 주행거리가 떨어집니다. BMW도 새로운 차를 선보이는데요. 바로 iX50가 그 주인공입니다. X5의 전기차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X5를 토대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한 구조와 플랫폼으로 이루어졌고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큰 콧구멍 디자인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현대 아이오닉 5도 빼놓을 수 없죠. 4만에서 5만 5천 달러 정도의 가격에 300마일 주행은 합리적이고요. 테슬라 Y 모델의 경쟁주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 특이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면 기아 감성으로 재해석한 EV6가 대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좀 더 큰 모델을 보고 싶다면 기아 스포티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완전 전기가 아닌 플러그인 모델이라 시내에선 전기차로, 멀리 갈 때는 기름을 쓰도록 할 수도 있죠. 한국 차들이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독일 전통의 차 브랜드 폭스바겐이 선보일 폭스바겐 ID4는 250마일, 약 40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원래 가성비 좋은 차니까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되면서 3만 달러대까지 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볼보 C40 리차지는 볼보 XC40를 닮은 전기차입니다. 좀 더 쿠페 느낌의 크로스오버고요. 특히 폴스타 시리즈가 아닌 볼보 이름을 걸고 나오는 첫 순수 전기차인 만큼 기대가 많이 되네요. 온라인으로만 구매할 수 있고 약 225마일, 362km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캐딜락 리릭입니다. 내부에는 와이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요. 외관 디자인 역시 훌륭합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300마일, 약 480km 정도 됩니다. 다음은 메르세데스 벤츠 EQB입니다. 아주 귀엽게 생긴 SUV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디자인이 좋습니다. 아주 실용적인 것 같아요. 주행거리는 옵션에 따라 300 또는 350마일로 선택할 수 있을 예정이고요. 킬로미터로는 480km 그리고 560km가 되겠죠. 아우디 Q4 이트론도 출시됩니다. 모델은 일반 이트론이 있고 쿠페 형식의 스포츠백 이트론이 있죠. 이트론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멋있고요. 국내 출시 가격도 아마 5,900만원대로 예상됩니다. 지프 그랜드 체로키 4XE도 나옵니다. 그런데 전기 주행거리는 25마일, 약 40km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이 정도도 시내에서 쓰긴 충분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플러그인 거리를 60에서 100km까지만이라도 늘려주면 좋겠어요. 너무 큰 바람일까요? 다음은 볼보 형제 모델인 폴스타 3입니다. 완충 시 370마일, 약 600km 정도를 달릴 수 있고요. 가격은 7만 달러 정도 합니다. 한국에서 출시되면 1억이 넘을 것 같은데요. 다음은 제네시스 GV60입니다.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디자인이 너무 미래지향적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마음에 들고요. 내부는 90년대 뷰잉인가 싶을 정도로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 있긴 하지만 볼 형태의 기어 변속기는 정말 신기합니다. 알파 로메오 토마르는 이탈리아 피아트 그룹 계열의 자동차고요. 플러그인 형태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좀 생소하죠? 좀 더 특별한 차를 찾고 싶다 한다면 피스카 오션은 어떨까요? 태양광 충전 패널도 위에 달려있고요.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90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미디어 시청 시에도 취향에 따라 편리하게 쓸 수 있겠네요. 주행거리는 250에서 최대 300마일 정도입니다. 400에서 480km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다음은 혼다 CR-V가 아닌 혼다 HR-V입니다. 풀 배터리 버전과 플러그인 버전이 있으며 풀 배터리 버전은 중국에서만 출시됐고요. 아마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플러그인 정도가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비안 R1S가 있습니다.
리비안은 아마존과 포드의 투자를 받은 회사로 제2의 테슬라로 주목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R1S는 트럭은 아니고 풀사이즈 SU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2대가 출시됐기 때문에 양산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한 대는 CEO용, 한 대는 CF용이라고 합니다. 멋지죠? 세단과 쿠페는 인기가 많이 시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타고 다니기 편한 차량이죠. BMW i4는 중요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아무리 SUV와 크로스오버가 대세라고 해도 결국 최고를 결정짓는 건 세단이니까요. BMW가 i4를 들고 나온다면 벤츠는 EQ2가 될 것입니다. E클래스의 2가 맞고요. 넓은 뒷좌석과 함께 실내에는 하이퍼스크린이라 불리는 넓은 화면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못지않게 요즘은 제네시스 G80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요. 중국에는 200마일을 달릴 수 있는 전기차 버전이 나왔고요. 현대만의 특별한 고속 충전 시스템까지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전기차로 나온다고 생각할 차들이 있을 텐데요. 페라리 296 GTB가 그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정확히는 휘발유차와 전기차의 결합인데요. 2.9L의 6기통 엔진을 쓰기 때문에 296이라는 숫자가 붙었고요. 플러그인 전기 모터와 결합해 최대 830마력에 이르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마세라티는 포뮬러 2 월드 챔피언십의 전기차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걸까요? 저는 시네코리아 홍상희 기자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